상속, 증여,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무관심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고민에 빠지는 위험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요. 21년 기준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상속 증여 건수가 무려 2배가 급증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상속 증여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모이는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데일리머니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그동안 잘못 알려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상식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세금 정보 자료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꽤 알차고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추려서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로부터 저가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무엇을 더 알아보아야 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주택 외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인과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모든 기간에 증여재산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이 타긴 하지만 그것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요. 그 사용처를 알아야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증 기록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주택의 가격은요, 상속받은 그 주택이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바로 그 거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사망일 전에 2년 이내부터 사망일 이후 15개월 안에 이뤄진 거래만 인정됩니다. 근데 만약 이 기간에 상속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요, 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거래 매매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유사한 주택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 뒤에 상단 조회 발급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눌러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의 거래 가격도 없고 유사주택 매매 가격도 없다고 한다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그 주택의 거래 가격, 2순위가 유사주택 매매 가격, 3순위가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았는데요. 자녀인 제가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주택 소유주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증여세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무상 임대 받은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그 기준이 임대료 1억입니다. 그 1억이라는 그 기준은 13억 원짜리 주택에서 5년 이상 무상 임대했을 때가 그 기준점이거든요. 따라서 이 기준점을 넘었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기준점을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생각한다면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좋을까요?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셨다면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기존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째,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요. 특히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제도와 상속세 연부 연납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분납제도는 두 번에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 낼 수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라면요. 일단 1,000만 원은 그 신고 납부할 때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이시라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신고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신고 납부 기한 뒤 2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올해 4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올해 10월 31일에 신고하시면서 이 총액 4천만 원의 상속세 중에 2천만 원 이상은 납부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자녀 세금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연부연납은 진짜 길게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신다면 11분의 1은 그 신고 납부 기한 안에 일단 납부를 하시고요.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한다 하시면 나머지 11분의 10은 10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내시면 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가장 큰 차이는 분납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할부 같이 두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거고,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요. 또 하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해 주시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우선 소득이 없는 가족,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은 전혀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이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도, 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면 그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짠순이로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본인이 손녀의 유학비를 다 대줬었다고 TV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탤런트의 자녀분이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 손녀를 위해서 교육비를 보태주신 거는 증여의 대상이 아니지만, 아들 등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손녀에게 유학비를 대주신 거라면 이거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자료의 설명입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알아두면 좋을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자면요.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쫙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름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 연금 등의 재산과 세금 미납금과 국민연금 미납금, 대출금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정부24를 들어가셔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원스톱 생애주기 서비스를 누르시고 안심 상속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누르신 후 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 절차가 번거롭거나 온라인 열람이 익숙치 않으시다면요. 시, 구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 정보 자료에 대해서 몇 개 추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4050이란 나이대는 참 인생에서 가장 짐도 많고 기복도 심하고 할 일도 많고 위아래 다 참겨야 되는 참 힘든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사실은 이런 상속과 증여도 이 나이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